안녕하세요. 저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여기는 목포입니다. 목포에서도 지금 새롭게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동굴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실제로 동굴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컨셉의 그런 공간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나무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토크쇼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지금 목포에 출마 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기호 8번 최대집 후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를 평상시에 이렇게 깔고. 원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짜 뵀더니 진짜 늘 평상시에 하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더라고요. 예, 목소리 깔고. 예. 그리고 이 평상시에 편하게 하실 때는 목포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억양이 제가 서울 경기 올라온 지가 한 벌써 30몇 년 됐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냥. 아니 난 그것도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 말투를 바꾸지 않는데 왜 전라도 사람들은 다 말투를 바꾸라 그러나? 뭐 저는 그냥 원래 어렸을 때 우리가 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국어. 머더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국어, 정확히 엄마한테 배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의사소통만 원활하면 저는 어차피 지역 방어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냥 원래 체득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또 영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구수하네요. 머더턱. 머더텅.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머더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마 혓바닥이라는. 자, 우리 최대집 후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일단 광주, 목포, 이 목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고 또 실제 빅데이터나 우리의 전통적인 관례적인 전화 여론조사, 비공개 조사들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다. 뭔가 한판 해보고 싶다. 아직 갑자기 급상승세,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선형 관계라고 할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지율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직선으로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목포 정치가 정말 새로운 인물을, 큰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본인이 큰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키가 큰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워낙 지향하는 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무명 아무 이름이 없었을 때 청년 시절에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30-40명으로 제가 그런 애국 단체를 운영을 했었고 의료 정책 운동을 할 때도 몇백 명 단체에서 결국 대한의사협회를 이제 이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제 궁극적인 목표로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선진국 반열, 그다음에 도덕적인 국가, 지성국가로 올려놓고 제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스스로 이제 큰 인물로 자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큰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에 뭔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최대집만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심어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후보가 이쪽에 와서 목포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4년 동안 목포에 의대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학병원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난데없이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목포 병원 의대 사수 이런 걸 갖다 플랜카드로 걸어놨더라고요. 지금 6명 후보가 나왔는데요. 6명 후보 중에 최초 이 선거가 시작될 때 공약을 목포 의대 유치가 5명이 다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목포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죠? 우선순위에서 일단 목포대 유치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네. 이것을 목포의대 유치부터 하기는 힘들다. 일단은 목포 지역, 목포 전남 서남권의 이 필수적인 어떤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료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치료기관이라든지 요양, 통합 돌봄기관 요런 어떤 메디컬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포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상급 종합병원 수련병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의대 설립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강원대학교 의대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수련병원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서남대 의대가 만들어졌다가 10년 정도 지나서 학교가 폐교되는 과정을 전체를 이제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의대 교육이 어떻게 부실화되고 어떻게 결국은 부실화되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정확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뭐 헛공약을 갖다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34년 했답니다. 민주당이 목포의대 유치 공약을 34년간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뒀어요. 그런데 또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왜 그렇게 안 됐는지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했는데 이런저런 로드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포의대 유치 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공약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녹정당 같은 경우는 힘도 없잖아요. 힘도 없는데 목포의대를 유치한다고 딱 대문짝만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그래도 좀 작은 정당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작은 정당이니까 뻥을 쳐도 좀 이해할 수 있다. 조금 그래도 저희들 좀 이해를 해줘야죠. 근데 민주당 같이 그런 어떤 제 지금 현재 일야당 아닙니까? 실제로 힘을 갖고 있고 목포 시민들이 그 동안에 34년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15년 3번의 정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삽도 못 두고 시작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목포대학교는 목포의대 부지까지 이미 5만 평을 확보를 해놨어요. 맞아요. 따로.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 해놓고. 그리고 대학을 갖다가 합병을 하면서 덩치도 키워놨어. 의대를 줄만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정치가 완전히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지역 정치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다. 이게 여기는 철옹성 같은 공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깨버려야 된다. 목포 시민들이 이번에 결단해서 깨야 된다. 그건 저 최대집을 여러분들이 당선을 시키면 그 철옹성이 깨져버리는 거다. 목포 정치를 바꿔서 제가 목포의 사회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일부 그 음모론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대집이 나오니까 불이익을 줘서 목포의대 그 얘기니까 공모로 바뀌었다. 최대집 무서워가지고 당선 안 시키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음모론자들 얘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목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로 갑자기 4월 1일 날 또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공모로 가게 되면 단일의대로 가는 것이고 순천, 여수, 광양, 동북권의 의대 설립이 거의 99% 그쪽에 설립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순천 쪽에 설립되는 거죠. 목포의대 유치를 지역 수건 사업 34년이었는데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4월 3일 날 긴급하게 새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신목포의대를 설립을 하겠다. 신목포의대 설립 공약을 제가 새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메디컬 센터 혹은 많은 의사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수련병원을 갖다 먼저 만들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의대를 갖다가 유치할 수 있게 압박을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의 정책들 내가 내세울 만한 거 이건 진짜 쌈박하다. 이런 거. 이건 진짜 소나무 정책이다. 이런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 목포 지역의 어떤 공약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은 반드시 필요한 수건 사업들이 꼭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목포하고 신안의 지역 통합입니다. 그래서 광역권을 만들어서 인구하고 기본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목포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포하고 신안 통합을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적 통합을 할 것인가, 정치적 통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건 좀 세부적인 논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목포, 신안, 그 다음에 전라남도 중앙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방식들을 논의해 나가야 된다. 이미 근데 실질적으로는 목포하고 신안이 통합이 돼 있어요. 신안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집을 사고 있고 공부를 하러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거지는 예. 이미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예.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정치적 행정적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이게 어떤 목포나 신안이나 모두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아이디어나 그 공약 제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실천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내고 결국은 실현시키는가 달성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저는 제가 강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지지자들과 구독자들한테 최대집을 1에서 뽑아야 된다. 한마디 호소하시고 지금 선거 유세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 비례 후보 몇 분하고 같이 갈 건데 일단 지역 공약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공약,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목포 선거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을 내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정권이 있는데 목포만 지역 발전을 한다, 무대도 만들고 의료 관광 산업도 발전시키고 통합도 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에다가 사기, 위선, 무능, 부패,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국방, 남북관계, 경제, 의료 다 파탄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빨리 파탄내 버린 정권이 역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붕괴 전문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붕괴 전문 정권. 붕괴 전문 정권이다. 야, 뭔가 건설할 일본을 붕괴시키려면 윤석열하고 총리시키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망할 것 같아요. 어디든지 파견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의료도 2달 만에 붕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을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해서 저를 선택하시면 올해 안에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끝장을 내버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끝장내기 위해서 최대집을 심어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